위해서 쉐보레 동수원 전시장에 찾아왔어요. 오늘 만나보는 차는 바로 현대에서 만든 소나타의 경쟁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쉐보레 말리부를 만나볼까 합니다. 물론 기아에서의 K5도 이 차의 경쟁 모델이 되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두 차종의 경쟁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이 쉐보레 말리부의 느낌은 어떨지 저도 궁금했어요. 쉐보레 말리부의 실내 인테리어나 시트 포지션 그리고 전체적인 외부 디자인이 어떻을지 저도 궁금한데요. 그러니까 예전부터 쉐보레 말리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으나 좀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이 차를 만나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차의 경쟁 모델에 대충 설명에 대해서는 SM6도 있겠고 뭐 K5, 소나타 그런 다양한 경쟁 모델이 있는데 과연 그 경쟁 모델보다 이 쉐보레 말리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. 경쟁 모델들보다 이 말리부만의 매력이 과연 어떠한 매력인지 저도 궁금해지네요. 그리고 일단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가 제가 라이브 방송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. 라이브 방송 때 어떤 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한번 쉐보레 차를 한번 리뷰해달라고 부탁했어요. 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쉐보레 차를 리뷰를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제가 알아보고 이 차를 리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일단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쉐보레 차를 리뷰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쉐보레 말리부 과연 어떠한 매력이 있을지 한번 전면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한번 이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이전 세대 쉐보레 말리부랑 색다른 느낌이죠. 이전 세대 쉐보레 말리부는 좀 어딘가 더 엉성한 느낌이 약간은 있었어요. 제가 예전에 이거의 전 모델 말리부를 봤었는데 좀 공도에서 봤을 때 어딘가 이전 세대 말리부는 좀 약간 엉성한 느낌?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엉성한 느낌이 들어서 어디가 좀 2% 부족해 보인다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번 세대 쉐보레 말리부 같은 경우는 되게 전체적인 디자인은 매력적으로 잘 나왔어요. 특히 이 샤프한 헤드램프에서부터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롬 포인트,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크롬 포인트랑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상당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말리부를 그래서 좀 이 샤프한 디자인 때문에 좀 튜닝하시는 오너분들도 많아요. 제가 이 차 튜닝 카드도 몇 대 봐왔는데 진짜 이 정도 디자인이면 튜닝할 만하다? 그런 생각이 드는 딱 전면부 디자인입니다. 전면부의 헤드램프 눈매가 되게 날카로워요. 진짜 이 전면부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튜닝에도 자세가 잘 나올 것 같다? 그러한 생각이 드는 전면부 디자인입니다. 특히 상당히 인상 깊은 이 크롬 포인트. 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런 크롬 포인트가 좀 더 멋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는데 진짜 이 크롬 포인트는 정말 매력적이에요. 이 라디에이터 그릴 테두리의 이런 크롬 포인트랑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에도 약간의 크롬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진짜 이런 데 보면 가끔씩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는 데도 있는데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하죠.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크롬 포인트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블랙 하이그로시 스타일도 좋아하지만 저는 조금 더 크롬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생각합니다. 좀 이 크롬의 광택 정말 멋있지 않으십니까? 저는 블랙보다는 좀 이렇게 크롬으로 광을 주는 스타일을 조금 더 좋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이유는 이 차도 내연기관 모델인 만큼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이유는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함이다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차가 뭐 달리는 차의 포지션을 맞춘 건 아니에요. 쉐보레 말리부 자체가 뭐 그렇게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는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뭐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차니까 엔지니어를 어느 정도 시켜주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 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휠을 보시면 휠 인치수는 17인치예요. 좀 이런 중형 세단 치고는 좀 약간 작게 느껴지는데 솔직히 중형 세단이지만 휠 인치수는 살짝 작게 느껴집니다. 좀 웬만해서 중형 세단을 좀 18, 19인치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제가 생각했을 때 17인치는 좀 살짝 작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뭐 전체적인 휠도 되게 매력적이에요. 이런 스틸 휠로 되어 있지만 이런 걸 스틸 휠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틸 휠도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이고 그렇지만 좀 휠 인치수가 좀 중형 세단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다른 차도 봐서 아는데 다른 차들은 뭐 18인치에서 20인치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.
그래서 18인치, 19인치, 20인치 그 사이 라인업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 차는 좀 17인치와 살짝은 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휠인치가 작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 측면부의 캐릭터 라인은 되게 굴곡을 잘 살렸어요. 좀 약간 무난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캐릭터 라인인데요. 진짜 캐릭터 라인만 두고 봤을 때 좀 오래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무난한 그런 캐릭터 라인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.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차의 캐릭터 라인은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무난한 게 매력적이다, 그렇게 느껴지는 디자인이네요. 그리고 한번 후면부로 가보시면 한번 후면부로 보여드릴게요. 비록 이게 트렁크가 제대로 닫히진 않는데 한번 후면부에도 진짜 말리부만의 그 색깔이 보입니다. 이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서부터 현재적인 후면부의 볼륨감도 이 쉐보레 말리부만의 매력을 더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모델은 이쪽에 보시면 프리미어 트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쪽에 이게 차량의 트림을 말하는 건데 일단 이 차의 트림은 프리미어 트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차에 한 단계 위 트림에 RS 트림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여기 쪽에 전시된 모델은 프리미어 트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짜 이거 RS 트림 같은 경우는 좀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묻어나 있어요. 좀 프리미어 트림이라 살짝 밋밋한 감이 있지만 RS 트림 같은 경우는 진짜 멋있습니다. 진짜 RS 트림은 되게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더욱더 잘 살려줬다 생각해요. 그런데 뭐 프리미어 트림도 나쁘진 않아요. 좀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RS 트림을 추천해드리지만 좀 약간 대중적이고 무난한 걸 타고 싶다면 저는 프리미어 트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그리고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일단 이게 트렁크는 원래 이게 테이프는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. 일단 전시장 쪽에서 원래부터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고 그리고 뭐 경쟁 모델하고 비슷하게 따로 전동 트렁크 옵션은 없습니다. 좀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아요. 전동 트렁크 옵션이 조금 빠진 게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되게 넓습니다. 역시 중형 세단 걸맞게 트렁크 공간 하나 넓어요. 그리고 이게 시트 폴딩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열 시트도 접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. 그러니까 2열 시트를 접어서 적정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. 이렇게 2열 시트 폴딩 기능도 있네요.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열 시트 폴딩 기능을 찾아보기 힘들어요. 제가 소나타나 K5나 SM6 세 가지 모델 다 만나봤는데 이 중형 세단에는 이런 2열 시트 폴딩 기능은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른 경쟁 브랜드에는 이 2열 시트 폴딩 기능이 없는데 이 모델에게만 유독 2열 시트 폴딩 기능을 적용해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.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상당히 트렁크의 공간도 더욱더 넓어져서 진짜 짐을 실기에는 딱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한번 트렁크를 닫아보시면 진짜 후면부에 이 맵시 좋은 밸런스 있는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. 이 후면부의 테일램프도 쫙 일자로 샤프하게 뻗어 있죠. 이 테일램프도 샤프하면서도 되게 스포티함을 잘 살려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후면부의 샤프함도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지만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후면부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좀 RS 트림에 비해서 밋밋하다고 느껴지죠. 부득이한 사정에 되어서 끊긴 점 죄송합니다만 일단 후면부의 디자인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딱 좀 적당히 좀 무난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리미엄 트림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좀 과격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원하면 RS지만 좀 무난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프리미엄 트림을 추천해드리며 이제 한번 바로 실내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안으로 가시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말리부의 느낌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좀 전형적인 미국 차만의 그런 스타일을 잘 살려주었다?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투박한 이 디자인을 보시면 실내가 약간 좀 미국 차라 그런지 좀 요즘 차처럼 약간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. 좀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좀 약간 투박해 보이는 감은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이 말리부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게 어찌 보면 말리부만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특히 저는 이 3포크 스티어링이 가장 매력적이에요. 좀 그리고 약간 핸들 크기도 좀 약간 일본 모델에 비해 커 보인다랄까? 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스티어링 크기가 커 보인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RPM 게이지를 보시면 완전한 아날로그입니다. 이것저것 한번 보여드릴게요.
여기 쪽에 보시면 RPM도 완전한 아날로그 RPM 게이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센터 페시아도 좀 약간 운전자가 조작하기 좋게 딱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. 좀 약간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안하게 좀 약간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. 좀 운전자가 좀 조작하기 좋게 좀 중요 버튼들만 간단하게 빼놓은 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. 좀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버튼들 신경 쓸 수 없기에 이렇게 중요 버튼들만 간단하게 빼놓은 건 칭찬해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여기 센터 페이시 하단에도 적재 공간이 있죠. 센터 페이시 하단에 적재 공간과, 그리고 미션은 오토매틱 미션이 들어가 있고,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또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에 이쪽에 이 하단에 약간의 우드 포인트가 되게 매력적이에요. 진짜 이 우드 포인트 마음에 들고, 그리고 컵홀더, 그리고 콘솔 박스도 좋아요. 콘솔 박스 좋습니다. 이렇게 콘솔 박스 크기도 상당히 넉넉하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콘솔 박스 크기도 전체적으로 넉넉할 뿐더러,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리자면, 자, 실내 인테리어를 진짜 실내 인테리어는 그 쉐보레만의 색깔을 잘 살려줬다고 생각할 정도예요. 제가 이 차의 실내 인테리어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쉐보레 차만의 개성을 잘 살려줬다 생각합니다. 좀 쉐보레 차들이 좀 약간 좀 이게 쉐보레만의 개성이 무엇이냐, 좀 약간 미국 차다 보니까 좀 투박하고 그런 게 상징이잖아요. 좀 약간 투박해 보이는 디자인이 좀 쉐보레 차만의 개성인데, 어찌 보면 이 쉐보레 차만의 개성 또한 이렇게 투박하고 좀 심플한, 좀 약간 올드해 보이는 디자인이 쉐보레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좀 투박하고 좀 올드해 보이는 디자인이 이 쉐보레 차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. 특히 투박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날로그 RPM 게이지 또한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네요. 이 아날로그 또한 이렇게 쉐보레만의 그 투박함을 잘 살려줬고, 그리고 센터 페시아도 보시면 진짜 간편해요. 좀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하게 좀 간단한 기능들만 이렇게 버튼으로 다 빼놓은 건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능 또한 좀 운전자의 기준에 맞춰서 방해되지 않게 좀 약간 슬림하게 해줬습니다. 좀 내비게이션 인치수는 크진 않지만 운전자가 봤을 때 크게 좀 시야에도 방해되지 않게 적절한 크기로 세팅을 해줬다, 그렇게 생각이 드는 차였고요. 그리고 시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, 시트 느낌도 정말 편안합니다.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꼈을 때 시트의 느낌은 개인적으로 편안해요. 제가 타면서 느꼈을 때 시트 느낌은 진짜 뭐 다른 중형 세단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의 시트 포지션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, 그래도 실내 인테리어는 쉐보레만의 개성을 잘 살려준 것 같다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번 이 차에 대해 한번 본격적으로 뒷좌석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뒤로 가시죠. 고! 잘못 넣어서 스위트 원. 자,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말리부의 뒷좌석에 와봤어요. 솔직히 뒷좌석의 느낌은 일반적인 중형 세단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. 제가 이 차의 뒷좌석을 타면서 느꼈을 때 일반적인 중형 세단하고 뒷좌석 느낌은 비슷하지만 좀 SM6보다는 약간 편안한 것 같습니다. 좀 SM6 같은 경우는 좀 C필러가 낮아서 좀 뒷좌석 공간이 많이 아쉬웠는데, 이 쉐보레 말리부는 SM6랑 비교했을 때 제 쪽을 보여드리자면 진짜 SM6보다는 편안하다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 쪽을 보여드리자면 솔직히 SM6보다는 편안하지만 뭐 소나타나 K5랑은 뒷좌석 공간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. 뒷좌석 공간은 소나타랑 K5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점은 없다,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여기 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도 있는 거 아시죠? 역시 뒷좌석에도 그래도 세단이만큼 신경을 써준 이 에어컨 공조 시스템에 그리고 휴대폰 충전 단자까지 있습니다. 비록 이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휴대폰 충전 단자에 이렇게 에어컨 공조기까지 뒷좌석엔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췄다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차의 뒷좌석을 본 느낌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진짜 확실히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다. 시트의 느낌적인 측면에서는 경쟁 모델인 K5나 소나타에 비해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확실히 SM6에 비해서는 편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SM6를 깔려는 의도는 아닌데 제가 느꼈을 때는 SM6보단 이 차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이 쉐보레 말리부에 대해서 한번 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토탈 평가를 하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앞으로 가시죠. 고! 자,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말리부에 대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.
좀 이게 시간상 좀 그렇게 길게 촬영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느낌점은 전체적으로 중형 세단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. 일반적인 중형 세단들과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. 좀 K5랑 소나타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무난하면서도 편안했지만 그 실내 인테리어나 외부 디자인에서 쉐보레만의 색깔을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이 차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저는 쉐보레만의 색깔을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실내 인테리어. 좀 다른 차들보다 좀 약간은 울드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 그게 좀 쉐보레만의 색깔이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다른 국산차들에 비해 울드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좀 그게 어쩌면 쉐보레만의 색깔이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제가 또 느낀 점은 진짜 편안했어요. 뒷좌석이 되게 좀 세단이라 약간은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되게 편안했습니다. 뒷좌석의 C필러 구간이 낮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서 딱 타기는 좋은 정도라 생각했고 그리고 외부 디자인이나 실내 인테리어도 쉐보레만의 개성을 잘 살려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. 저부터 관심을 가졌던 모델인 만큼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나왔다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었네요. 그래서 오늘이 쉐보레 말리부에 대한 저희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좋은 바이크 리뷰나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안녕.